뭐 제가 이런 거를 만들지는 잘 않는데 뭐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앙상블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머신러닝에서 앙상블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약한 학습기일지라도 충분하게 많고 다양하다면 앙상블은 높은 정확도를 내는 강한 학습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그 약한 학습기라고 하는 거는 점수가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 문제에서는 정확도를 가지고 하겠죠. 분류에서는 정확도를 가지고 할 거고, 회계에서는 결정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겠죠. 판단을 내릴 텐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전에도 봤지만 뭐 예를 들어서 분류만 볼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썼더니 뭐 정확도가 0.8이 나왔다. KNN을 썼더니 0.9가 나왔다. 뭐 그리고 어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면 정확도가 뭐 0.5가 나오더라.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그 머신러닝 모델들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약한 학습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서 학습을 시켰지만 점수가 별로 안 좋은. 음. 근데 얘네들한테 투- 어, 예를 들면 다수결로, 꼭 다수결은 아니지만 얘네들을 합쳐서 결과를 내라고 해보면 좋은 점수를 주는 성능이 좋은 강한 학습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있어요. 똑같이 수업을 했어요.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문제를 줬어요. 이제 문제를 풀라고 선생님이 문제를 줬어요. 이제 1번 학생부터 돌아가면서 물어봐요. 네, 자, 이거 답이 뭐야? 답이 뭐야? 답이 뭐야? 하고 물어봐요. 근데 그 개개인들은 다 다른 답을 똑같은 답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답을 줄 수도 있겠죠. 어, 개개인으로 치면, 뭐, 시험 점수가 50점이 나올 수도 있고, 60점이 나올 수도 있고, 7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번 문제에 대해서, 그, 한 반에 10명이 있다고 치고, 1번, 객관식 문제라고 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 고르는 걸로. 예. 어, 1번부터 10번 학생들까지 그 답을 뭐 1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에요라고 써서 냈어요. 그 중에서 다수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1번이라고 했고 10명 중에 1명이 2번이라고 했으면 그 1번 문제에 대해서 답을 1번이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2번 문제도 있겠죠. 2번 문제도 또 10명의 학생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똑같이 공부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답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다수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열 문제를 시험을 봤다. 자, 물론 그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점수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반에서 제일 공부를 못하는 학생보다는 그렇게 답안지 만들어내는 게 점수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앙상블 학습인 거예요. 앙상블 학습. 제가 뭐 다지선다형 문제로 예를 들었는데 다지선다형 문제는 분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1번이 정답이냐 2번이 정답이냐 이걸 10명의 학생한테 물어보고 10명의 학생이 각각 대답을 하는데 더 많이 대답한 쪽으로 답안을 체크하겠다. 이거는 분류 문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라면 자, 1번 이건 주관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번 정답이 뭐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은 1.1이요 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 학생은 1.0인데요? 라고 대답했고, 세 번째 학생은, 저는 1.5가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편견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10명의 학생들이 주관식으로 만들어낸 답안의 평균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앙상블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분류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든가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라든가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 이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을 다 훈련을 시키고요. 똑같은 데이터로 훈련을 시켜서 얘가 내놓는 답, 각각이 내놓는 답들을 어, 모아서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수결로 어,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 제일 많으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최빈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으로 예측을 하고 회귀 문제인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하자. 어, 여러 개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예상해주는 값들의 평균으로 계산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모델보다는 점수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거랑 비슷한 근접한 값들을 내놓을 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앙상블 학습 방법이에요. 앙상블. 앙상블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 음악에서 뭐 합주 이런 뜻 아닌가? 여러 개의 악기들이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걸 앙상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앙상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개념은 아시겠어요? 개념 아시겠죠?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자, 그러면, 앙상블 예측을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에서는, 통계적인 최빈값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통계적인 최빈값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회계에서는 평균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평균을. 어, 평균을 사용하는 거고, 여러 가지의 학습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여러 가지 학습기들이,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들이 그 각각의 예측값들을 내놓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이 그림은 분류를 예로 든 거예요. 분류로. 똑같은 데이터들을 학습한 네 개의 머신러닝 모델이 있었는데, 4개의 머신러닝 모델들 중에서 3개는 1이라고 분류를 했고, 1개는 2라고 분류를 했으면, 앙상블의 예측은 1이라고 내놓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앙상블 예측이에요. 그리고 이게 분류가 아니라 획이었으면 4개의 값의 평균이었겠죠. 평균이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앙상블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음,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다른 알고리즘들을 훈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앞에 그림에서 이거예요. 정말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서포트 벡터 머신, 뭐 그다음에 디시전 트리, KNN 등등등등등 뭐 다른 클래스들을 사용을 해서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서 그 데이터셋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있고 또는 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하나만 사용해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하나만 사용하는데 대신에 각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는 훈련 세트에 훈련 세트를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훈련 세트를 랜덤하게 잘라서 우리가 마치 훈련셋 검증생 교차 검증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교차 검증이 훈련셋을 딱 주면 훈련셋을 5폴드 혹은 10폴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검증으로 쓰고 나머지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훈련 세트들을 뭐 무작위로 쪼갠 다음에 걔네들을 같은 알고리즘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훈련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리고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은 같은 알고리즘을, 뭐, 예를 들면 디시전 트리, 디시전 트리에다가, 첫 번째 디시전 트리에서는 전체 셋 중에서 요만큼만 선택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두 번째 디시전 트리한테는 또 다른 부분들을 주고서 훈련을 시키고, 세 번째 디시전 트리한테는 또 다른 부분 집합을 줘서 훈련시키고, 어, 이렇게 사용하는 그 앙상블 학습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집합을 어떻게 쪼갤 거냐? 랜덤하게 쪼개는데 어떻게 랜덤하게 쪼갤 거냐라고 할 때 중복을 허용하는 거를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중복을 허용하는 거를 부트스트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잠깐만요. 부트스트랩 두 가지가 있는 건가? 아, 요거 두 개를 같이 볼게요. 백인 부트스트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체 훈련 세트를, 랜덤하게 샘플을 뽑아서 훈련을 시킬 때,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하는 방법을 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인.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을 줄여서 얘기한 게 백인이에요. 죄송해요. 부트스트랩이 중복을 허용하는 거고요. 부트스트랩이 중복을 허용하는 거고, 페이스팅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 부트스트랩은 중복을 허용하는 거고, 페이스팅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고요. 배깅이라고 하는 용어가 중복을 허용하는 애그러게이팅은 수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하고 비슷한 용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들을 모으는 방법. 그래서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 이걸 줄여가지고 배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깅. 그래서 앙상블을 할 때 부트스트랩을 한다라는 얘기는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링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앙상블을 할 때 페이스팅을 한다라고 하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둘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부트스트랩 애그로게이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배깅을 많이 사용을 해요. 배깅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제목에서 써드린 배깅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훈련 세트에 훈련 샘플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었어요. 음, 여기 100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 근데 우리가 훈련시켜야 될 알고리즘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만약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얘네들을 각각 훈련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죠? 훈련 세트가 100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얘가 만약에 50개를 훈련을 해버리면, 그죠? 나머지 50개를 얘네들이 나눠서 해야 돼요. 얘가 뭐 25개, 얘가 20개를 했으면 얘는 5개밖에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개의 훈련 세트가 100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샘플링을 할 때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샘플링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얘가 먼저 50개를 가져가 버렸으면 나머지 50개를 가지고서 얘네 3개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훈련셋의 개수가 너무 적은 그런 모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25개씩 나눠가지고 훈련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죠? 근데 훈련 세트가 1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5개밖에 쓰지 못한다는 거는 참 아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뭐 훈련 세트 10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80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얘도 80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개에서 80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용하면서 뽑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00개 중에서 80개를 뽑았으면 그 다음 두 번째 훈련시키기 전에 아까 뽑았던 80개를 다시 원래 주머니에다가 다시 넣고 그 다음에 그 100개에서 다시 80개를 뽑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리고 여기를 세 번째로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100개 뽑은 거, 80개 뽑은 거를 다시 주머니에 다시 넣고 다시 100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다시 랜덤하게 또 섞어서 얘한테 80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은 매번 할 때마다 랜덤하게 섞어서 80개를 뽑을 거기 때문에 각각 다른 학습 세트로, 훈련 세트로 훈련하는 효과가 돼요. 그러면서도 일정 개수 이상을 훈련시키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페이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100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20개를 뽑아버렸으면 20개를 뽑아버렸으면 얘를 되돌려 주지 않는 거예요. 되돌려 주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80개 중에서만 다시 랜덤하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보통 앙상블 학습 방법을 사용을 할 때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페이스팅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훈련 세트가 너무 적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는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으로 애그러게이팅을 한다라고 해서 배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줄여가지고 B A ing 이렇게 해서 백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앙상블 학습 방법에서는 백잉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with replacement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게 부트스트랩이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훈련셋에서 랜덤하게 뽑았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리플레이스 다시 되돌려줘요. 그리고 다시 랜덤하게 섞어요. 그걸 얘한테 또 줘요. 얘가 훈련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모델을, 여러 개의 모델이 각각 다른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요. 같은 알고리즘일 수도 있어요. 어. 둘 다 디시전 트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는 트리이고, 어떤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훈련 세트를 무작위하게 샘플링해서 부분 집합으로 얘네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중복 허용할 거냐, 허용하지 않을 거냐. 중복을 허용하는 것을 부트스트랩 애그로게이팅이라고 해서 배깅이라고 한다. 그리고 앙상블에서는 배깅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따가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앙상블 학습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랜덤 포레스트예요. 랜덤 포레스트고요. 랜덤은 임의의, 무작위의란 뜻이죠. 그 다음에 포레스트는 숲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숲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숲에 들어가면 뭐가 많을까요? 나무들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 결정나무 알고리즘들만 사용합니다. 다른 알고리즘은 사용하지 않고요. 디시전 트리만 여러 개를 사용을 해요. 디시전 트리만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데 훈련셋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배깅을 사용해요.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 방법을 이용해서 전체 훈련셋을 무작위로 쪼개가지고 얘를 줘서 훈련시키고 얘를 줘서 훈련시키고 얘를 줘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디시전 트리가 훈련하는 훈련셋과 두 번째 디시전 트리가 훈련하는 훈련셋이 일부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 포리스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랜덤 포리스트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배깅을 사용하는,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을 사용하는 디시전 트리들의 앙상블 학습 방법이 랜덤 포리스트예요. 랜덤 포리스트.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에 그 다수결, 아니면 의사결정 나무에 우리 리그레서도 봤죠? 리그레서는 평균으로 계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들이 어, 다수결로 내놓는 값이거나 또는 디시전 트리들이 평균 값으로 내놓는 것을 그 값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랜덤 포리스트예요. 랜덤 포리스트. 그래서 랜덤 포리스트가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분류 문제든 회귀 문제든 다양한 그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약한 학습기,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모델들을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개를 연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도 부스팅 배깅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와요. 부스팅 배깅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부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배깅이라고 하는 거는 병렬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은 첫 번째 머신러닝 모델이 있어요. 머신러닝 모델 1번. 머신러닝 모델 1번을 훈련 세트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면 어떤 예측값들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어, 예측값들을 내놓는데 오차가 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오차가 큰 훈련 셋들이 있잖아요. 그 오차가 큰 훈련 셋들을 위주로 다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모델을 다시 한번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내놓는 예측값들이 그 아까 처음에는 오차가 많았던 녀석들에 조금 더 가깝게 예측을 해요. 처음에 맞췄던 거는 조금 더 오차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틀렸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 또 오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위주로 또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스팅이라고 하는 순차 학습 방법입니다. 이거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기출문제집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얼마나 잘 맞추나 하고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봤죠. 틀린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 두 번째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틀린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죠? 오답 노트 만들고, 나 이거 틀렸네 하면서 오답 노트 만들고, 걔네들만 공부하잖아요. 이게 딱 그거예요. 어. 근데 그 오답 틀린 것만 딱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앞에서 맞췄던 거 까먹어가지고 또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공부하면, 그죠? 앞에서 까먹었던 거 뒤에서 복습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기출문제 거의 100점에 가깝게 맞지 않겠어요? 사람이 공부하는 방법하고, 머신러닝이 공부하는 방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방법을 부스팅이라고 얘기해요. 부스팅. 그리고 이런 그 부스팅을 적용한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에이다 부스트. 과소적합이 됐었던 훈련 샘플들의 가중치를 더 높여서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에이다 부스트는 어댑티브 부스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 이거랑은 별개로 백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트스트랩 애그러게이팅은 동시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여기서는 오답노트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샘플을 무작위로 샘플링 해가지고 머신러닝 모델 4개가 있으면 4개를 동시에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부스팅은 단점이 있어요. 병렬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확장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확장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좋은 그런 성능을 줄 수 있습니다. 배깅은 동시에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CPU가 멀티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뭐 GPU 파워나 이런 게 좋으면 좋을수록 훈련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답에 대한 과소적합이 됐던 훈련 샘플들에 대한 가중치는 없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훈련시킨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뭐죠?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배깅은 훈련셋을 랜덤하게 뽑아서 여러 개의 학습기를 병렬적으로 학습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은 학습기를 병렬적으로 훈련시킬 수는 없지만 과소적합이 심했던 훈련 샘플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측이 틀렸던 것들 아니면 오차가 큰 값들 그런 훈련 셋들을 가중치를 줘서 두 번째는 걔네들을 더 많이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부스팅이다. 그래서 부스팅은 순차적으로만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 예. 어, 그렇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훈련 세트를 정확하게 정말 과대적합이 되게끔 어, 훈련 세트에 과대적합이 되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만 하다 보니 네, 그게 부스팅입니다. 부스팅. 그런 부스팅을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예측기가 만든 오차, 레지듀얼 에러를 학습기에 학습시키는 방법이고, 이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이용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XG 부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 X는 익스트림이란 뜻이고, G는 그레디언트 부스트. 그래서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 그래서 XG 부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어, 얘는 제가 직접 코드를 만들어 보지는 않겠지만,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림만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파란색, 이거 학습 세트예요, 학습 세트. 학습 세트인데, 이 학습 세트를 가지고서 예측을, 첫 번째는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 그러면 이 초록색이 예측값이기 때문에 실제값과, 여기 파란색 점들, 실제값과 이 초록색 선이 그 예측한 값들 사이에 오차가 있겠죠? 그죠? 오차라고 하는 건 요 사이의 크기잖아요. 파란색과 이 초록색 선이 예측한 이 차이가 오차잖아요. 오차. 그래서 이 오차들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줘서 여기 레지듀얼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표시한 것들은 이 파란색 점하고요. 파란색 점하고 그다음에 이 예측값하고의 오차들을 여기다 표시를 한 거야. 음. 오차를 학습을 시키는 거야. 오차를 설명하는 걸 학습을 시키는 거야. 음. 마치 마치 이 훈련 세트를 예측하는 곡선의 방정식을 찾듯이 오차들을 예측하는 곡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처음에 예측했던 값하고 이 오차들을 예측한 값을 더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곡선이 찌그러져요. 찌그러져요. 어. 이 두 개의 곡선을 합쳐주면, 두 개의 곡선을 합쳐주면 곡선이 더 이렇게 찌그러지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예측한 값과 그리고 여기에서의 오차들이 있겠죠. 그죠? 그 오차들을 또 설명하는 곡선을 찾아요. 두 번째 예측값이 찾아낸 예측값과 그 다음에 실제 값들의 오차들을 찾으면 오차들이 있을 거고 그 오차를 설명하는 직선을 찾아요. 얘네 두 개를 다시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곡선이 더 찌그러져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예측값이 얘네들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자녀 오차를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녀 오차를 학습시킨다. 그래서 그 자녀 오차를 학습시키는 이런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XG 부스트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앙상블 학습 방법에서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에요. 알고리즘들이고 일부는 사이클런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랜덤 포리스트라거나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이클런 안에도 이미 구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현이 되어져 있는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벌써 시간이 3시 벌써 25분이 가까워져 가고 있네요. 혹시 좀 잘,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 40분에 코드를 직접 만들면서 할게요.